그럼 소셜 라이브에서 이규영 국장을 본 적이 있나요, 제가? 없습니다. 처음이죠? 예, 그렇습니다. 나은 세상을 위한 탐사 스포트라이트의 저는 이규현입니다. 박창규 기자도 오랜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박창규 기자는 뭐 예전에 한창 질문이 왜곡되고 제대로 진정성 있는 보도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 질문을 거절합니다. 이거는 거절합니다. 성폭력 사건으로 국면은 전환됩니다. 이걸 예를 들면 뭐 100가지 취재했으면 한 30 내지 40 정도밖에 보도를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취재하는데도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용은 99% 이상 그대로 보여드린 거고요. 예. 대신에 표현은 너무 비속하고 예. 저속해서 사실을 많이 좀 바꿨습니다. 예. 이 시청자들이 보셨던 그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예.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알려졌을까? 이 부분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수사 협조가 필요했죠. 네, 맞습니다. 예. 네, 피해자와 처음 접촉하는 게 상당히 힘들었고요. 오랜 시간 설득 끝에 문자로 서로 대화를 주고받기도 했고 방송 당일까지도 수정을 계속 거듭했었잖아요. 혹시 피해자의 신원이 드러날까 봐, 이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될까 봐 이분들도 끝까지 걱정을 많이 하셨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 내용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피해자들의 사례 중에서 가장 가슴이 아팠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방 변호사한테 찾아와서 자기는 그런 몹쓸 짓을 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 혹시나 몰라서 왔다. 그날 술인지 약물인지 모르겠지만 무엇을 먹고 일찍 정신을 잃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의 옷매무새도 단정하고 자세도 바랐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연예인들을 포함한 이 오빠들이 매너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착한 사람이구나 예. 생각했다는. 네. 근데 사실은 단톡방의 내용에 들어간 거는 추억하기 짝이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맞습니다.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피해자가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죠. 네. 저는 약간 이 사람들의 놀이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굳이 한 명의 여성을 여러 명이 가장 치욕스러운 상황을 여러 차례 반복하잖아요. 이 대화방에서 그런 대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사기관 관계자 말로는 외국 어디에서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서로 싸웠잖아 라는 농담들을 주고받고, 그리고 호텔을 잡자라고 했더니 야, 호텔 잡으면 여성이 집으로 가려고 할 수 있으니 도망 못 가게 펜션을 잡자, 방을 여러 개 잡자, 왜 옮겨 다니면서 뭐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이런 류의 대화들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그걸 끊임없이 촬영하고 자기들끼리 올려서 돌려보면서 웃고 떠들고를 하잖아요. 아, 이 사진이나 영상물은 트로피구나 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행위는 여성에 대한 단지 성욕이 아니라 놀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 비참했습니다. 뭐 아까 지금 얘기한 데 놀이라는 표현도 썼는데 나는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물건이나 대상으로 봤습니다. 분명히. 네. 그렇습니다. 실신에서 누워 있는 여성을 갖다 이렇게 품평하는 듯한 그런 내용. 네. 피해자들이 어떻게 당했는지에 대한 과정이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경찰의 표현은 그렇습니다. 자기들도 의심이 간다. 특히 수면제는 대단히 의심이 간다. 네, 수면제라는 표현이 있었으니까. 네네. 이른바 물뽕에 대해서는 사실 정황이나 여러 가지 증거가 너무 모자란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 의심은 가지만 일단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고 정황뿐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밝혀낼 수 있을까? 근데 최대한 노력하겠다. 네, 예.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물뽕이라는 게 몸에 들어오면은 12시간에서 24시간 사이에 사라지죠. 네. 다른 마약과 다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당연히 몸에 아무리 채취를 해도 네. 물뽕의 잔해 흔적 이런 것들은 찾기 어려운 거죠. 예, 여기서 그 한 분이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피해자가 있는데 당시 성폭력 증거를 넘기지 못해서 증거 불충분으로 고발을 못하는 경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런 경우가 사실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네. 저희가 작년 미투 이후에 그 전까지 내가 그냥 안고 살아오던 아픔들, 그냥 이러고 나는 그냥 넘어가는 예. 일이야, 나 말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겪고 있어 라고 그냥 넘어갔던 일들을 시간이 많이 지났고 지금 당연히 증거가 없지만 용기를 내서 말씀을 하시고 일관되게 증언을 하고, 그리고 사실 시청자들 중에 흔히 오해가 있는 것이 일관된 증언만 있으면 무조건 성폭행죄가 인정이 되느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정황과
피해자와 가해자의 여러 가지 증언과 여러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분이 충분히 일관되게 옳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 피해 사실이 정말이라면 다툴 여지가 아직 충분히 있습니다. 용기를 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